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올해 9번째 주식 투자 결산 영상입니다. 9월 한 달간 코스피는 마이너스 12.8%, 코스닥은 무려 마이너스 16.7% 하락했습니다. 미국 S&P 500 지수도 마이너스 9.2%로 올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모든 주식 투자들이 진 빠지게 하는 한 달이었습니다. 저의 전체 계좌 포트폴리오도 시장 하락을 버텨내지 못하고 마이너스 5.3%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배당포트가 하락장에서 잘 버텨주었고, 특히 고려신용정보가 마치 인버스 마냥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크게 올라서 전체 계좌를 잘 방어해줬네요. 평가의 기준으로는 6,336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요. 역대 세 번째로 큰 금액의 손실입니다. 가슴이 쓰리기는 하지만 계좌 규모가 커진 만큼 이런 큰 규모의 손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2016년 1월을 100으로 기준 삼은 누적 수익률은 213으로 더 내려갔습니다. 1억 원을 투자했다고 하면 지금 2.1억 원이 되어 있다는 의미인데요. 연평균 수익률로 따지면 11.8%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배당금을 포함한 S&P 500 지수는 연평균 10.10%를 기록 중이고요. 안타깝게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2016년부터의 기록이니까 7년 가까이 되는 시간인데요. 배당금이 포함되지는 않은 지수이긴 하지만 너무나 저조한 수익률입니다. 코스피는 연평균 1.4%, 코스닥은 마이너스 0.2%입니다. 한국의 자본 성장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서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아무리 전 세계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시기라고 하더라도 러시아 다음으로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건 그만큼 한국 주식시장의 허약한 체질을 보여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낮은 주주환원율, 지배구조 문제 등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이 주식 호황기가 지나가자 바로 약점으로 드러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썰물이 빠졌을 때 비로소 누가 벌거벗고 헤엄쳤는지 알 수 있다는 워런 버핏의 말이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나마 저는 2018년부터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현재 미국 주식 비중을 50%까지 늘리고 있는 상태라서 도루묵이 되어버린 한국 시장에 대비해서 나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한국에 덜 투자했기 때문에 나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다는 게 마음 한켠을 씁쓸하게 만듭니다. 올해 9월까지 전체 수익률은 마이너스 14.6%를 기록 중입니다. 유일하게 배당포트만 두 자릿대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고요. 나머지 포트들은 시장과 함께 가라앉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장포트는 마이너스 40%나 하락하면서 이름을 역성장포트로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얻고자 했던 욕심에 반비례하는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제대로 금융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터 린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익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확실하게 치유된다. 성장하던 주식은 계속해서 성장하리라는 믿음에 대해 제대로 치료받는 중입니다. 전체 계좌 잔고는 11억 3천만 원을 기록하며 감소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큰 평가액 손실을 지켜보다가 2천만 원 정도 투자금을 더 투입해서 평가액 손실보다는 잔고가 덜 줄어들었습니다. 추가 투자금이 별로 티도 안 나지만 반등하는 시기가 올 때 추진력을 더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하다 보니 2018년과 2020년처럼 주식으로 벌었던 수익이 모두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그 시기를 잘 견뎌낸다면 또다시 수익이 점프하는 때가 올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리 평가액이 제로가 된다 한들 제가 들고 있는 기업의 지분, 즉 주식의 개수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익을 모두 반납한 상태가 제자리일 수도 있는데요. 기업이 돈을 계속해서 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주가도 시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따라갈 거라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주식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도 가능한 한 주식의 지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런 버핏이 말하길 평생 햄버거를 먹을 계획이면 소고기 값이 내려가길 바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차를 사야 한다면 자동차 가격이 내려가길 바라야 하고요. 소를 키우거나 자동차 제조업자가 아니라면 말이죠. 마찬가지로 앞으로 5년 동안 주식을 사모아야 한다면 이 기간에 주식시장이 내려가길 바라는 게 맞을 겁니다. 금방 주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말이죠. 따라서 저처럼 직장인으로서 나중을 위해 충분한 주식을 사모으길 바란다면 이 기회를 잘 이용해야 합니다. 워런 버핏은 이런 순간을 기뻐하라고까지 얘기하지만 그와 같은 현인이 아닌 이상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요. 다만 현인들에 대한 믿음, 그리고 약소하지만 내가 쌓아온 경험들을 토대로 시장 하락이 손실이 아닌 이득의 기회로 만들려 노력하려고 합니다. 또다시 하락장을 맞이한 저의 기록이 함께 가고 있는 투자자나 투자를 시작하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한참 멀게만 느껴지는 투자 대가들의 얘기보다도 평범한 직장인이 겪는 성공과 실패담을 현실감 있게 기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더 가까이서 동행하시는 멤버님들께서 과연 이번에도 잘 이겨낼지 아니면 주식시장의 이수로 사라져버릴지 지켜봐 주시면 좀 더 힘내서 이 여정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